파파라치 종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있으세요? 예, 뭐 파파라치? 파파라치나 스판스. 우리가 흔히 아는 파파라치뿐만 아니라 백과사전에 올라있는 파파라치 종류만도 무려 30여 가지. 많죠. 와, 정말 많네. 지금 신고보상제도는 지금 저희가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중점적으로 많이 하는 거요. 뭐 유사석유 제조업체, 판매업소, 담배공초당소 전체적으로 60여 가지가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첫 머리 글자를 바꾼 각종 파라치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9년 11월 14일입니다. 부산 실내 사격장 화재 참사를 계기로 소방방재청이 비상구 지킴이, 즉 비파라치 운영 검토를 밝혔는데요. 이에 전국 지자체에서 잇따라 시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비파라치제를 본격 시행했습니다. 비파라치. 비파라치제란 화재 시 피난에 장애가 예상되는 명백한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비상구 불법 행위 신고 포상제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기준 삼은 경기도 신고 포상제 조례 시행 규칙을 보면요. 신고 대상 불법 행위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비상구의 폐쇄, 장애물 설치, 훼손, 변경 행위가 속하는데요. 신고로 과태료를 물 경우 3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납부해야 하고요. 신고자에겐 한 건당 5만 원, 1인당 연간 300만 원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부산에 이제 사격장 화약성 그 폭발로 이렇게 15명이 이제 사망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소방방재청에서는 이 외부의 민간인들도 그런 이제 잠겨져 있는 비상구라든가 통로에 장애물을 방치했을 때는 신고를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것은 이제 포상적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이 제도가 지금 각 시도 조례로 제정하게 도입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비상구 불법 행위 신고 포상제, 일명 비파라치제의 실효성은 과연 어떨까요? 이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오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누가 꼭 일러 바치는 것 같고. 고자질 한다고 그랬죠 옛말에. 당하면 되게 얄미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비상구 저거는 그 불나거나 그랬을 때 막혀 있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다칠 수 그러긴 있는 하죠. 건데 요걸 갖다가 다른 말로 좀 순화해가지고 몰래 제보권, 뭐 신고 포상요원 이런 말로도 한다는데 어찌됐건 당한 사람 무지하게 열받았어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 같은 데도 그 아파트 복도에 네. 유모차나 뭐 자전거 같은 거 많죠. 이제 놔두지 말라고 뭐 계도하는 것도 얼핏 보긴 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정확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신고하는데. 일단 기준이 있어요. 예. 비상구는 항상 개방돼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수시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뭐 자전거 같은 경우 네. 중에서 좀 아이들 자전거 같이 좀 네.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괜찮고. 그런데 아예 그냥 거기에 고정으로 이렇게 뭔가 장롱을 꺼내놓는다던가. 이렇게 장롱도 그렇지만 실제로 제가 이제 극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갖다 유심히 보고 다니는데 네. 거기에 뭔가 이렇게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서 뭐 설치를 하고 뭘 집어넣어 놓기도 하고 이런 신고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건 신고 대상이 되는 거죠. 위험하죠. 그거는 비상구를 막았다. 그렇지. 근데 신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나 봐요. 아까 보니까 연간 300만 원 내에서 지급이 이제 1인당 300만 원이 최대 한도인데 그런 거 정해놓은 거 보면 네네. 굉장히 또 이걸 이용해서 보상금 많이 받는 분들이 옛날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분도 있었잖아요. 사진기 갖고 이렇게 교통사고 위반 교통신호 위반하는데 그런데 지키고 있다가 숨어 있다가. 네, 그래갖고 진짜 그걸로 근데 일하시는 직업으로 아예 전문 삼으시는 분들이 직업인들처럼 많대요. 하시는 분들 그게 하도 요즘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냥 생업처럼 아예 그냥 그 신고를 위한 신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숨어 계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참 정부가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그렇죠. 왜냐하면은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게요. 돈도 생기고. 예, 그러니까 돈 준다, 포상금 주니까 해라.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서 또 비파라치 같은 것도 하라고 해서 하는 건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억울한 사람은 안 나올지 또 비파라치 직접 하시는 분들의 애환은 뭔지 동네 사람들 비파라치 한번 따라가 보시죠. 정부와 지자체들이 올해 들어서도 파파라치 제도를 확대하면서 파파라치 지원자가 크게 늘고 있다는데 한 파파라치 전문학원 올해 새롭게 시행된 이 비파라치제 수업이 한창이었습니다. 학원이 있군요. 있어요? 많아요 저거.
교재까지 하면 한 돈 100만 원 내야 됩니다. 비상구 단속이 결코 우습게 볼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오늘 교육을 잘 받으셔가지고 현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신고를 하시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비상구 앞에다가 물건을 막 쌌습니다. 상품을 쌓아가지고 사람들이 그 비상구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촬영 대상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핸들이면은 이런 핸들을 잡으면서 이렇게 안 열린다. 이런 방법을 그 실제로 가서 해보시란 말이에요. 해봐가지고 안 열리는 장비를 촬영을 하시고 피파라치 제도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그 일반 가정주부나 뭐 이제 진짜 퇴직자라든가 학원이 있네. 무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피파라치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강생들이 많이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비파라치 제도 그 수업 듣고 있잖아요. 네. 듣는 이유가 있어요? 남들 시작하기 이전에 나도 빨리 배워가지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돈 좀 벌 것 같으세요? 예. 시장을 선점하시겠다. 경찰이라든지 뭐 단속하는 사람들이 그 끝까지는 다 못하잖아요. 100%는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음으로써 사회가 조금 더 질서 같은 것이 이렇게 좀 정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파라치로 활동하고 있는 한 신고 보상 요원을 만나봤는데 지금 어디로 이제 이동하시는 거예요? 경기도 쪽이면 여기서 가까운 그쪽으로 지금 오늘 그럼 어떤 거 찍고 가시나요? 파랗지 비상구. 출동 전 장비부터 꼼꼼히 체크를 하고 어떤 장비예요 이거는? 몰래카메라. 왜 쓰는 거예요? 이 장비를 써야죠. 그래야 상대방이 모르게 이 가방처럼 이렇게. 증거 갖고 이렇게. 예. 전쟁 태어나서 뭐 총 없으면 안 되다시피 우리도 이게 전쟁 태어나가야 꼭 이게 있어야 돼. 일터 나가면 꼭 이걸 메고 다녀야 돼. 파파라치의 필수 장비 몰카를 둘러매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출동합니다. 진짜 투자 많이 하셨죠? 경기도 내 A 지역의 건물 밀집 구역 건물 내 비상구를 찾아 올라가 보는데요. 현행 소방법상 소방검사는 사전 예고 후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껏 소방점검 때만 반짝 유지관리를 했던 게 사실. 소방검사를 받고 나면 비상구를 다시 잠궈놓는 등 부작용이 많았는데 아무리 돌려봐도 잠겨있는 옥상 비상구. 비파라치 아줌마 출동하자마자 손쉽게 한 칸 접수. 몰카로 교묘하게 촬영 완료하고 그 옥상에 문이 잠겨졌잖아요. 나갈 수 있게 그런 문을 항상 열어놔야 돼요. 만일 화재가 났다, 비상시에 글로 탈출을 하니까. 누구보나 다 아는 이 기본적인 상식. 하지만 잠겨있는 비상구를 찾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확인하시나 봐요? 네, 왜 이렇게 항상 확인을 하시는 거죠? 확인해 정확하게 찍히는 저인지 알 수 있죠. 물증이 있어야 되니까요. 다음 장소 물색 시작. 안 그래도 좁은 계단 올라가 봤더니 떡하니 놓여있는 큼지막한 히터.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좁은 공간이었는데 이것 역시 명백한 장애물 설치 행위. 이건 또 웬 쇠창살. 게다가 열쇠로 단단히 잠궈놓기까지. 아이고 저런 게 이거 있었는데. 역시 명백한 비상구 폐쇄 행위 되겠습니다. 위험하긴 위험하네요. 그러네요. 도시 곳곳이 전부 다 위험 대상이네요. 진짜 불났을 땐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런 데 많아요. PC방에서 애들 도망가지 말라고. 이렇게 채워놓고 이러는 건 안 돼요. 항상 개방이 돼 있어야지. 아니, 뭔 사람이 살다 보면 뭔 일이 닥칠지 모르잖아요. 뭐 당하시는 분 혹시 미안하진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미안한 생각이 좀 약간 나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안 지키면서 몇십 명의 희생자가 또 날 수가 있다고요. 자기네가 그 법을 따라줘야지. 정부에서 시행하는 법이니까 우리가 없는 거를 지어낼 수 있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안 지키고 또 공무원들의 손이 이제
부족해, 일손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대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좋죠. 그렇지만은 이제 한 번, 두 번 경고가 해서 안 지키면 그 사람들은 과태료 많이 나갈 거예요. 비파라치 아줌마의 공익을 위한 투철한 고발 정신, 미안하지만 먼저 법이나 지켜라. 공감하십니까, 동네 사람들? 네, 어디 가시는 거예요? 합니다. 제가 또 찍으러 가는 거예요? 딴 데로? 아니, 찍은 걸 갖다가 제가 편집할 줄 몰라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아는데 편집 좀 해달라고 지금 가는 중이에요. 이 건물 저 건물 발품에 찍은 동영상, CD 제작 작업까지 비파라치 아줌마 바쁘십니다. 바빠요. 찍으셨는데 요건대로 잘 찍으신 것 같아. 네, 제대로 학원에서 배운 대로 잘 찍었어요. 이게 비상구가 문이 열렸었는데 잠겨져 있으니까 이게 불법이에요. 사람들이 위급할 때는 비상구로 올라가잖아, 위로. 지하로 내려가든지. 그럼 문이 잠겼으면 사람이 같이 가지고 그냥 생명을 잃을 수가 있잖아요. 소방서다 갖다가 제출만 하면 끝. 야, 보상금 받을 문제만 남았어요. 네, 이거 저 보니까 분명히 긍정적인 면도 있긴 있습니다. 예. 왜냐면 정말 비상구 같은 데 잠궈 놓으면은 불나면 큰일 나잖아요. 못 빠져나가니까 사람들이. 근데 이게 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제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면은 이게 사실 정부에서는 뭐 단속 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정부나 기관에서 그 효과를 보는 거고 네. 포상금 나가는 거는 결국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나가는 나가는 거잖아요. 거잖아요. 서로 축복받는 거죠. 그런데 네. 지금 이게 우리끼리. 비파라치뿐만이 아니라 또 지금 두 개가 더 늘어났어요. 교육청에서 교육 신고, 그 교육 비리를 갖다 신고하면 돈을 주겠다는 교파라치제가 있고 네. 또 예금보험공사도 돈을 해외에 은닉하는 그런 사례들 신고하면 포상금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 자꾸 이런 것만 늘어나는 거야. 진짜 무슨 지금. 스파이 수준 돼야지 되겠는데 해외 은닉 재산 밝혀내는 그러게 거. 말이에요. 예. 아니 근데 포상금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방금 김성수 씨가 얘기하신 교파라치 경우에는요 최대 1억 원이고요. 어마어마해요, 해외 이건. 재산 은닉 신고하면 또 5억 원까지 준다고 하니까 사실 이렇게 로또 수준의 포상금을 걸어놓고 로또보다 낫죠. 그러네요. 이거는 확실하니까. 그렇게 되면 교파라치는 솔직히 진짜 가열이 금액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 시각이 또 그런 시각도 있어요. 이렇게 좀 그 불법을 적발하고 불법률을 좀 낮추는 데는 좀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 돈을 매개로 정부에서 할 역할을 국민에게 넘기는 게 아니냐. 그러게요. 또 넘겨줬는데 그런 직업으로 얘기도 삼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달리시는 분들이 그래서 많네요. 어떤 사람은 그 항상 집 앞에서 유턴할 데가 없어가지고 불법으로 유턴을 하던 걸 한 50번이 찍혀가지고 그때 한번 문제가 됐었잖아요. 어머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찍은 사람이나 그 내야 되는 사람이나 다 내야 되는 건지 또 그 비파라치 같은 경우에 찍으면 돈은 언제쯤 나오는 건지. 일단은 그 신고 요건에 맞는지 1차적인 검사를 해서 24시간 안에 이걸 다 그 확인을 해서 예. 포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24시간요? 예, 그렇죠. 일단 24시간 내에 그 확인을 한다는 건 현장에 가서 직접 그게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지. 지금 문이 안 열리는 빠르네. 곳이 있다 그러면 가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근데 또 너무나 많은 건수들이 오니까 그러게요. 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러게요. 우리 지금 파라치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비파라치 얘기 주로 하고 있잖아요. 예. 네. 과연 이 비파라치 제대로 시행은 되고 있는 건지 포상금은 어떻게 받는지 다들 궁금하시죠? 그래. 네. 그럼 함께 볼까요, 동네 사람들? 그래! 현장 접수를 위해 소방서에 직접 찾아갔는데요. 자, 일단 신고 접수 신청서부터 꼼꼼하게 작성을 하고요. CD하고 이거하고 갖다가 이제 접수하면 돼요. 그럼 끝이에요. 비상구상에 신고하시면 돈 버시려고? 네, 한번 해봤어요. 지금 이거 신고하셔도 포상금 주면 안 드립니다. 이거 뭐야, 이건? 왜? 돈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벌써? 신고 많이 그렇게 많이 했어요? 네. 이틀 만에 다 떨어져 버렸어요.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이틀 만에 포상금이 동이 났다고요? 뭐 하는 거야? 포상금이 못 나간대요. 그런 이유가 어딨냐고. 이게 잘못된 거지, 왜 안 그래요? 학원만 돈 벌었지 뭐. 경기도가 6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시행 계획한 비파라치제. 신고 방법은 관할 소방서로 방문하거나 인터넷, 팩스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건데요. 자, 제대로 된 확인을 위해 각 소방서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비파라치
파파라치제 그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는 저희가 네. 지금 예산 때문에 네.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어요. 아이고 이틀 만에 신고도 안 그만둔 거네. 받으세요? 포상금이 없어서. 지금 신고하시면 저기 그 포상금 지급은 어려울 것 같고요. 어허, 만약 뭐 하는 그거 짓이야, 사항은 이게 지금? 저희가 그냥 확인하고 과태료 사항이면 과태료 적발하고 이런 것만 되고. 안 주네. 지금 일시 지금 중지된 상태예요.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시는데 그 서버 자체가 지금 그 닫혀져 있을 거예요. 현장 접수도 안 돼요? 현장 접수요? 네. 서버분 방문하셔가지고 예? 예산이 다 끝났다. 아니 왜 자꾸 돈만 얘기하시나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사이버 신고센터도 일시 중단된 상태였는데요. 신고 폭주로 인해서 확보된 예산 3,500만 원이 이미 초과됐다는 겁니다. 아이고. 키로 35 맞네. 아니, 돈을 떠나서 접수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위험한데. 제도 관리기관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입장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연말까지 접수는 받는데요. 이 제도가 시행돼야 되는데 인터넷 공지사항에는 현재 중지 상태나 혹은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 보상금이 안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9월 15일은 이제 한 2,800건이 신고가 됐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판단할 때 접수된 걸로 보게 되면은 약 950건 정도가 이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중복 접수가 재정 있으니까. 여건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에 700건이 지금 넘는 신고자에 대해서는 미안하지만 무한정 지급하기는 어렵고. 이 연도가 끝나기 전에 혹시 중지나 폐쇄가 될 수도 있나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이번 과정에서 보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예측 기능들이 조금 떨어지면서 좋은 취지로 시행을 했었지만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애초에 계획했던 부분들이 차질이 있으면서 비상로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정책의 취지도 살리지 못하고 또 행정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도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신념 아래 시행한 비파라치제. 취지는 거창했으나 시행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예산 부족으로 중단 위기에 놓여 있던 것입니다. 특정인들을 위해서만 또 예산을 무한정 확보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이제 균등하게 이게 지급되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경기도 재정 그 열악한 여건상 충분히 확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도 좀 애석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 포상제를 도입함으로써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것을 이제 놓고 분석해 볼 때 상당히 효과는 이제 있었다. 관계기관에서는요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홍보를 하면서 모든 파파라치들 경쟁을 붙여놓고 수많은 파파라치들이 신고하도록 유도해놓고 나서요 그 사람들이 다 몰리면은 그거를 다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들자면은 그 예산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따져서 포상금 지급을 못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관계기관에서요 책무를 다 한다고 볼 수가 없다고. 신고 포상제가 포상은 불투명한 그저 단순 신고제가 돼버릴지도 모를 이 상황. 참 난감하죠. 취지는 좋은데 그걸 갖다가 실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어떤 준비라든가 여건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래 취지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인력이라든가 어떤 그런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런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참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은 그런 한계도 극복을 하면서 또 나름대로 또 문제를 해결하다는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그런 제도를 갖다가 어찌 보면 손쉬운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예.